대부분은 스위프트가 XRP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적이 직접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허가형 블록체인, 토큰화 예금 40개가 넘는 은행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 여러분,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만들면 XRP는 끝나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위프트가 건드릴 수 없는 층위가 어디인지 보이실 겁니다. 손절할까, 물타기 할까, 존버할까 이 세 단어가 매일 머릿속을 두드리고 있는데 스위프트까지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뜨면 한 가지 공포가 더 붙습니다. XRP가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 공포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프레임이 잘못 걸려 있는 건지 세 장면으로 해독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놓고 시작합니다. 연간 150조 달러, 스위프트를 타고 움직이는 국제 송금 규모입니다. 한국 1년 GDP의 약 85배예요. 이 파이프를 쥔 자가 국제금융의 권력입니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만든 건 이 권력을 더 단단하게 쥐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의 복구 프레임 정리본 무료 전자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두세요.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스위프트는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연결된 네트워크예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위프트는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A은행이 B은행한테 이체하라고 명령문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 돈의 이동은 중간 은행들이 처리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건 이 메시지 위에 새 층을 올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입니다. 스위프트가 조용히 발표를 하나 냅니다. 하이퍼레저 배수라는 기업용 블록체인 엔진 위에 허가형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허가형이라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스위프트가 승인한 은행만 들어올 수 있는 폐쇄형 구조예요. 핵심 상품은 토큰화 예금입니다.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송금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중간은행 두세 개를 거쳐서 하루 이틀 뒤에 돈이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토큰화 예금은 이 과정을 통째로 줄입니다. 예금 자체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넘기는 거예요. 중간 은행이 필요 없어집니다. 리플 홀더 입장에서 생각이 하나 드실 겁니다. 이게 XRP가 하려던 일 아닌가? 맞습니다. 표면으로는 겹칩니다. 본인 XRP 포지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받아보세요. 스위프트 블록체인 설계에 참여한 기관이 40개가 넘습니다. 꼭대기에는 BNP 파리바, 도이치뱅크 같은 글로벌 메가뱅크가 있고 중간층에 각국 시중은행, 아래쪽에 결제 인프라 기관이 있습니다. 전부 허가형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스위프트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이 닫힌 구조가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스위프트가 자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정산을 해버리면 XRP의 핵심 역할이었던 국제 송금 중간 매개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200개 나라, 11,000개 기관을 이미 연결한 네트워크 위에 블록체인을 올리면 굳이 XRP를 거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건 반론이고 이 반론은 인정합니다. 특히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이미 연결된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레일을 깔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존 인프라 위에 업그레이드가 올라오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조각이 있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스위프트 블록체인은 허가형입니다. 참여 기관끼리만 거래하고 사용 자산은 토큰화 예금입니다. 기존 화폐를 디지털로 감싼 거예요. XRP는 개방형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산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이 둘은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층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스위프트 블록체인은 올해 6월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개 넘는 기관이 실전 참여합니다. 6월이 오면 시장은 한 가지를 물을 겁니다. 스위프트가 되는데 XRP가 왜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가격은 더 밀립니다. 복구까지 가격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수익으로 메워나가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송금에 붙는 비용을 5구간으로 쪼개봤습니다. 메시지 전달, 환전, 중간 은행 수수료, 유동성 확보, 규정 검증. 스위프트 블록체인이 줄일 수 있는 건 메시지 전달과 중간 은행입니다. 토큰화 예금으로 직접 보내니까 중간 은행을 빼는 거죠. 그런데 환전, 이게 전체 비용의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한국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미국 달러를 나이지리아 나이라로 바꿔야 하는 이 과정이 가장 비쌉니다. 스위프트 블록체인은 이걸 못 건드립니다. 허가형 안에서 움직이는 건 같은 화폐의 토큰이지 다른 화폐로 바꿔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숫자로 받겠습니다. 국제 송금 비용에서 환전이 차지하는 비중 40에서 60%. 스위프트가 아무리 블록체인을 올려도 이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는 건 해결됩니다. 돈을 바꾸는 비용은 다른 문제예요. 리플 홀더 여러분, 이 빈자리에 뭐가 놓일 수 있는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이 바뀝니다. 환전 비용의 본체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프리펀딩입니다. 필리핀으로 100만 원을 보내려면 필리핀 은행에 미리 수억 원을 넣어놔야 합니다. 이 돈이 묶여있는 동안 아무 수익도 못 냅니다. 쉽게 말해 100개 나라에 전부 미리 돈을 쌓아놓아야 그 나라로 송금할 수 있는 구조예요. 나라가 많을수록 묶이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이렇게 묶어둔 돈이 약 27조 달러, 한국 GDP 15배가 넘는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스위프트 블록체인은 이 돈을 못 풀어줍니다. 허가형 안에서 같은 화폐끼리 토큰을 주고받는 구조니까요. XRP의 ODL, 쉽게 말해 주문형 유동성은 이 프리펀딩 족쇄를 풀어줍니다. 원화를 XRP로 바꾸고 XRP를 페소로 바꿉니다. 3초, 미리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수억을 넣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보내는 순간 원화가 XRP로 바뀌고 받는 순간 XRP가 페소로 바뀌니까요. 스위프트가 건드리는 건 은행 간 메시지 속도입니다. XRP가 건드리는 건 돈이 묶여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5년 11월 스위프트가 체인링크 CCIP를 통합했습니다. CCIP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스위프트가 자체 허가형 블록체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바깥의 개방형 체인과 연결해야 한다. 그 바깥 체인 중에 국제 결제용으로 설계된 블록체인이 어디냐? 리플 홀더 여러분, 그 답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실제 파일럿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리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DL을 적용한 국제 송금에서 비용이 약 60% 줄었습니다. 이건 리플 자체 발표이기 때문에 제3자 검증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금융청이 승인한 환경에서 SBI 레미시 26개 은행과 실전 운영 중인 건 사실입니다. 기술이 논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창고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스위프트는 6월에 시작합니다. XRP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만들면 XRP는 끝나는 건가? 끝나지 않습니다. 층위가 다릅니다. 스위프트는 은행 간 메시지 위에 정산을 올린 것이고 XRP는 환전과 유동성 층에서 작동합니다. 스위프트가 건드릴 수 없는 40에서 60%의 비용 구간, 그 빈자리에 XRP가 이미 깔려 있고 일본에서는 실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XRP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XRP 지금 손절할까 버틸까 고민 중이신 분들 양쪽 다 괴로우시죠? 손절하면 이게 반등했을 때 2번 후회할 것 같고 버티자니 더 빠지면 그것도 후회할 것 같고 이 감정을 심리학에서 후회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선택을 훨씬 더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가격만 바라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XRP가 다시 올라가고 나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이 감정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곳입니다. 화면 보시면 올해 2월부터 172전 172승 누적 2090%,
단 한 건의 손절도 없이 기록한 수치입니다. 솔직히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승률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감정 매매가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XRP가 다시 올라가고 난 뒤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일 겁니다. 그 후회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두세요. 고민만 하다가 복구 기회를 놓치는 사이클을 이번에는 끊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